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차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요. 오늘 제가 탈 열차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국내에 단 2대뿐인 특별한 열차입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여행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역입니다. 운행 코스에 따라 수원이나 대전 등 출발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팝의 열풍이 뜨거워서인지 서울역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생겼네요. 마치 공항처럼 상세한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탈 열차도 출발 약 30분 전부터 전광판에 안내됩니다. 승객들은 모두 3층 마지방에서 모여 같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웰컴 드링크도 제공이 되네요.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 열차의 승무원분들을 플래너라고 부르는데요. 일정 내내 정말 바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승객들은 전용 룸키와 목걸이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3층 마지방에서 세부적인 여행 일정을 팀 단위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국내 기차 여행을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편이지만 이 열차의 실물은 처음 봅니다. 이 열차의 이름은 국내 유일의 호텔 열차인 해랑입니다. 전체 8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란색 외부 도색이 인상적입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서면 우선 좁은 복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 복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면 한 사람은 복도에 붙어야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2인용 디럭스룸에서 묵었는데요. 디럭스룸은 편안한 2인용 침대가 있는 부부 또는 커플용 방입니다. 침대는 정말 편안했고 침구도 아주 정갈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요. 무엇보다 창문이 아주 컸는데요. 덕분에 개방감이 뛰어나서 좁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소독용 물티슈와 에너지 드링크가 제공이 되네요. 실내용 슬리퍼도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도 아주 잘 잡히고요. 창문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대로 변신하네요. 220V 콘센트도 있는데요. 멀티탭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컨은 중앙에서 일괄 조정을 하는데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추울 수 있으니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샤워실에는 수건은 제공되고 세면 도구는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수압은 열차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약한 편인데요. 뜨거운 물은 아주 잘 나옵니다. 저는 일정 동안 2번 샤워했는데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만약 2박 3일 일정을 선택하시면 아침에 호텔 사우나 일정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장실 쪽이 더 넓었는데요. 변기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네요.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승무원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비어있는 다른 룸 타입도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방은 3인용 패밀리룸입니다. 구조가 독특한데요. 우선 2층 침대 구조인데 위에는 1인용 침대, 아래에는 2인용 침대가 있어서 총 3인용 방입니다. 주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2층 침대가 주는 특별한 감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접이식 소파를 펼치면 좀 더 넓게 침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패밀리룸에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요. 구조는 디럭스룸과 똑같았습니다.
다음은 4인용 스탠다드 룸입니다. 4인 가족을 위해 2층 침대가 2개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침대 사이에 공간이 가장 넓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소파가 따로 있고 바닥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1인용) 침대가 4개라서 독립적인 취침이 가능한 장점이 있네요. 가운데 넓은 공간에서 가족끼리 게임도 하고 놀 수도 있겠는데요. 짐도 많을 테니 선반도 따로 있네요. 대신 이 방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는데요. 외부에 있는 별도의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방 밖으로 나가야 하니 다소 불편하겠지만 내부 화장실보다 공간이 좀 더 넓었습니다. 샤워룸도 개별 샤워실보다는 샤워하기에 좀 더 편해 보였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침대에 누워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기분이 특별했는데요. 모두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객실을 들러보셨다면 4호차 해랑카페 선라이즈로 오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하면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는데요. 벗어나 마시는 차 한 잔의 연소하기로 초기에 진행해 주시고 객실 이상 통화 장치를 이용하여 플래너에게 이곳은 5호차 포시즌입니다. 모든 공연과 이벤트가 여기에서 열리고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입니다. 특히 천장까지 뚫린 시원한 창문이 인상적이죠. 앞쪽에는 노래방 기기도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에서 가장 전망이 좋아서 주로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각종 최신 잡지도 비치되어 있고 오랜만에 종이신문도 봤습니다. 바로 옆 4호차는 선라이즈라고 부르는 카페칸입니다. 보자마자 감탄이 나왔는데요. 4인 테이블과 2인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 샌드위치와 커피, 간식이 있었는데요. 모두 무료이고 밤 12시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호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플래너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엄선된 인력들이라 일정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카페칸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달려가는 기분은 꿈꿔왔던 기차 여행의 로망이 아닐까요? 물론 5호차 포시즌에서 전망을 보면서 드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열차 여행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전체 여행 일정과 열차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바로 옆 지하철 승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시네요. 이제 해랑열차는 남쪽으로 약 4시간 정도 달려가는데요. 침대 열차의 최대 장점은 바로 누워서 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인지 이동의 피로감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감상하다 졸리면 그냥 자면 되니까요. 이런 여행이 정말 가능하구나 싶었네요. 특히 교통정체 없는 시원한 창밖 풍경은 기차 여행만의 특권이 아닐까요? 오늘 날씨가 변덕스러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멋진 하늘도 보여줍니다.
약 4시간을 달려 첫 번째 정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국악 와인 열차도 와 있네요. 첫 번째 정차역인 순천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 비도 그치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항상 플래너분들이 앞에서 인솔을 해주기 때문에 고민 없이 깃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역을 내리면 늘 전용 관광버스가 대기 중인데요. 관광지와 식사 장소는 모두 전용 버스로 편하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해서사분들이 함께 하시는 점도 좋았습니다. 우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 메뉴가 무려 장어구이 정식이네요. 참고로 해랑열차는 정말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식사 장소가 모두 지역 제철 음식 맛집들이라서 식사량 조절을 못하시면 몇 킬로는 쪄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짱뚱어탕이라고 하는데요. 추어탕과 맛이 비슷하네요. 점심 식사 후에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명소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왔습니다. 국가정원이란 이름답게 그야말로 거대한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너무 넓어서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구경했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루피 조형물이 있네요. 이곳의 상징은 텔레토비 동산처럼 생긴 초록 언덕들인데요. 저곳은 꼭 한번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인도교를 따라 호수를 건너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걷는 게 힘드시면 관람열차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유람선도 있네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관람하고 이제 다시 버스로 여수로 이동합니다. 전용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 교통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습니다. 여수도 워낙 넓고 볼거리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각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 곳씩만 정해서 보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예전에 여수에 왔을 때 케이블카를 못 탔었는데요. 이번에 타보게 되네요. 이 케이블카는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를 건너가는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특히 앞에 보이는 거북선대교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아주 멋진 추억이 되실 겁니다. 다리 위를 이렇게 가까이 지나갈 줄은 몰랐는데요. 다리 아래에는 포장마차촌도 있습니다. 승강장에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여수 바닷가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섬들도 손에 잡힐 듯 보이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나서 여수 게장거리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정말 먹는 것엔 진심인 여행이네요. 거의 먹방 여행 저리 가라입니다. 씨알이 아주 굵은 큰 게장들이 나오는데요. 게가 아주 실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게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주변에 예쁜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서 후식도 먹었고요. 저녁을 먹고 다시 순천역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여수 밤바다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늦은 시간에 순천역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의 일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녁에는 열차 내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와인과 맥주, 안주류가 무제한 제공이 됩니다. 라운지바에서 가수 초청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건 놓칠 수 없죠. 밖에서 부러운 듯 쳐다보시는 시선들을 느끼며 열차 이벤트를 즐깁니다. 플래너분들의 장기자랑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플룻 전공자라고 하시네요. 게다가 무려 난타 공연까지 하시는데요.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미리 얘기하시면 이렇게 케이크 이벤트도 준비해줍니다. 승객들끼리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케이크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첫날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침대 칸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한 뒤 하루의 피로를 씻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요. 열차는 또 어딘가로 향해 갑니다. 해랑열차도 하룻밤을 지낼 장소가 필요한데요. 한참을 달려갑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카페 칸을 찾았는데요. 밤 12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랑열차는 밤 11시경에 광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요. 기차역 선로 위에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여니 정말 기차 플랫폼 위에서 잠을 잤네요. 간밤에 정말 푹 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네요. 밤새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이른 아침에 카페카나 가니 역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 들고 라운지로 갔는데요. 밖에는 비가 오지만 지금의 여유는 너무 좋습니다. 둘째 날의 일정도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7시에 모두 모여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요. 둘째 날 아침은 무려 호텔 조식이었습니다. 4성급 라마다 호텔이네요. 가장 꼭대기층 17층 스카이 라운지인데요. 이렇게 따로 식사 공간이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7층 꼭대기다 보니 전망이 아주 좋았는데요. 아침 일찍이라 손님도 적고 여유로웠습니다. 호텔이라 메뉴가 많았는데요. 곧 점심 식사도 있기 때문에 아침은 적당히 먹었습니다. 어제는 식사량 조절을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바로 담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담양 중록원입니다. 다행히 중록원에 도착하니 비가 멈췄네요. 이번 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본 코스가 많은 서부권 1박 2일 코스로 선택을 했는데요. 2박 3일 전국 일주 코스도 있고 경상도와 강원도 쪽을 도는 동부권 1박 2일 코스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양 중록원은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지는 몰랐는데요. 그야말로 하늘이 안 보이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 담양을 대나무의 고장이라고 부르는지 실감이 나네요. 곳곳에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있었는데요. 촬영 장소를 섭외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멋진 곳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겠죠. 한옥 쉼터와 조격 체험 장소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1박 2일 시즌1 촬영지였는데요. 저는 하도 재방송을 많이 봐서 장소만 봐도 방송 장면이 떠오르네요.
저는 뱃살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 크기가 문제인가 봅니다. 저는 정문에서 출발해서 후문 쪽까지 갔었는데요. 의외로 볼거리가 꽤 많았습니다. 이 연못이 바로 소위 이승기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1박 2일) 겨울 시즌에 이승기 씨가 여기에 빠졌었는데 시즌 1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중록원을 나와 조금 떨어진 담빛 예술창고로 왔습니다. 오래된 공장을 카페와 예술 공간으로 바꾼 곳인데요. 이곳의 모든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해랑열차 여행 기간 중 별도로 제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요. 모든 비용이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댄잎 녹차 라떼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때마치 비가 그쳐 주변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코스마다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주변 볼거리나 쇼핑을 하기에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식사를 마치면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거대하네요. 식사 시간이 정말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담양의 유명한 떡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담양 떡갈비는 뼈가 붙어 있는 모양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붓의 철판에 구워서 바로 먹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떡갈비와는 차원이 다른 감칠맛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일정은 끝나고 다시 광주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한 열차에서는 퀴즈쇼가 있었는데요. 경품도 줍니다. 그리고 여행 기간 중 촬영한 사진을 USB에 담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감동이네요. 오후 2시에 광주역을 출발해서 중간에 익산역, 서대전역, 수원역 등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역까지는 약 4시간을 달려가야 해서 침대에서 한숨 푹 자면서 올라갔습니다. 1박 2일이긴 하지만 여행에 피로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침대에서 자면서 올라가니 피곤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쉬워서 카페 칸에서 음료를 가져다 경치를 감상하며 올라왔습니다. 해랑열차는 가격대가 룸 타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식사가 아주 훌륭했고 숙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차에서 잘 수 있다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방문 고객도 많다고 하네요. 한숨 푹 자고 나니 드디어 한강 철교가 보입니다.
짐을 정리해서 서울역에 내릴 때에도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해랑열차 여행의 장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박 3일 전국 일주 여행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슬기로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